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부 기관별 농업 통계 혼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배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두고도 산지에선 신뢰하기 어렵다며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배 재배 면적 관측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전국 배 주산지 여건상 재배 면적이 결코 늘어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또다시 농업 통계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통계청은 최근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배 재배 면적은 9,77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던 배 재배 면적이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배 재배 면적 관측 결과는 통계청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지난 4월 내놓은 농업관측을 보면 올해 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 감소한 8,849헥타르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와 농업관측을 비교하면 무려 925헥타르나 차이가 납니다. 동일 품목을 두고 통계청은 재배 면적이 늘었다고 한 반면 농경연은 전년 대비 감소를 전망하며 180도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 같은 정반대의 결과를 두고 산지에선 통계청의 배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지 잠식과 농촌 고령화로 기존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컸던 탓에 배 과수원 면적이 줄면 줄었지 결코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천안 주산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도시화가 되게 빨리 되어 공장지들 많이 들어오고요. 신도시 개발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밀려요, 과수원들이 많이. 남쪽은 늘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나주 같은 경우는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배농사가 잘 안 돼요, 지금요. 주산지 농촌지도기관들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통계청 지역별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 지역의 배 재배 면적이 지난해 대비 19.1% 증가했다고 나와 있지만 전남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의 영향으로 배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하게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배과수의 이제 품종이 신고 품종에 대해서는 노령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지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통계청조차도 이번 배 재배 면적 증가 결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4년간의 배값 상승이 재배 면적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경연 관측치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나 면적 증가의 요인을 정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결과가 좀 더 확실하면은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기술센터나 연합회나 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거는 아니다.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보셔서. 현장에선 이렇게 정부기관의 상반된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반복되면 결국 정책 혼선과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죠. 나름대로. 정부의 통계 자료를 실을 수 없죠. 가격 전망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안 맞겠죠. 농업 통계에 대한 정부기관의 혼선이 반복되며 산지 농가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제대로 된 수급 정책을 위해서라도 정부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하루빨리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예정대로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데요.
가을 수확철에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산지 유통시설 등은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의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크게 다른 모습인데요. 손현진 기자가 직접 산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에 앞서 현장의 준비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이와 크게 달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미국 종합처리장, RPC를 찾았습니다. 근무 직원이 10명인 이곳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다가오는 10월 한 달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수확기에는 하루 250에서 300톤에 이르는 농가 출하 물량이 밤낮 없이 RPC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출하 물량 관리와 수매 업무 처리, 기계 조작 등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직원들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철야 근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쁜 수확기에는 필수 업무를 처리하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직원이 작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벼는 수확 이후 호흡 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조 작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미질이 떨어지거나 썩게 됩니다. 농가에서 수확해온 산물벼를 제때 처리를 해야만이 저희가 이제 그 연중 미질을 고르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그 폭주되는 물량에 한해서 저희가 계속 그 산물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52시간제 적용으로는 그 수확 때 그 인력 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전국 RPC의 평균 근로시간은 수확기에는 주당 70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월에 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이내, 최대 64시간을 허용하는 탄력 근로제도 대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입장이지만 수확기 업무량에 맞춰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자동화 시설 조작 등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파견 인력의 활용도 한계가 있는 실정. 올해 수확기에는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RPC를 이용하는 전국 벼 농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확기 한 달을 위해서 저희가 RPC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절적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은 대부분 수확기가 특정 시기로 몰리고 저장에도 한계가 있어 출하 시기를 놓치면 제값을 받기 힘듭니다. RPC를 비롯한 산지 유통시설에서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에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바빠지는 영농자재센터도 걱정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에서는 직원 8명이 각종 농자재 관련 업무를, 2명은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50명 안팎의 농민이 방문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방문객이 250명 수준으로 늘어나 초과 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고장나면은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게끔 밤늦게라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52시간제를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이 농기계를 고쳐줘도 이 직원 둘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또 그 시간에 근무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고. 농약과 비료 판매 업무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제도를 탄력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으로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영농 현장에서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위촉됐던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4월 만료된 이후 최근 2기 위원들이 새롭게 선임됐는데요. 이에 농특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2기 출범을 알리며 농정트 전환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찬 위원장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특위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이 탄소 중립을 위한 척경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농정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1기 위원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농특위는 최근 2기 위원 진용을 갖추고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농정틀 전환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특위는 농정 관련 여러 현안들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농특위는 농지 투기 방지 등 농지법 개정이 최우선 단기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농특위는 농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농지 전수 실태조사 특별법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안성, 거창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어쨌든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조그만한 것도 이 주말 농장이나 이걸 투기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농특위의 입장이고 농민단체의 입장이다. 이 두 개를 계속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특위는 식량 안보 확충과 농업 분야 탄소 중립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특위는 식량 안보와 관련해선 주요 식량 작물 자급률 제고, 지역 푸드 플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식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농업 분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농특위 산하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위원회와 소통하며 구체적 목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현장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농특위가 준비하고 있고 위원장이 통로가 되고 지금 한 4사람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로가 될 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농특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농정 의제들의 농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서울 지역 농축협들이 올해 1,880억 원의 출하 선급금을 산지농협에 지원합니다. 이 선급금은 산지농협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를 확대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농협지역본부에서 열린 출하 선급금 전달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역 농축협들이 1,800억 원 이상의 출하 선급금을 산지농협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아 화제입니다. 서울농협은 6월 30일 서울 강동구 서울농협 지역본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울과 산지 농축협조합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서울농협 출하 선급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달식을 통해 서울 지역의 16개 농축협은 올해 전국 산지농협 395곳에 1,880억 원의 출하 선급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지농협의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경영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보관입니다. 출하 선급금은 산지농협뿐만 아니라 도시농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입 농산물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도시농협들이 산지농협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져 유통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 같은 도농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산지농협은 농산물 가격 변동과 영농철 일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농협 하나로 맡는 값싼 수입 농산물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와의 힘겨운 경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산지농협과 도시농협이 서로 힘을 합쳐야만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산지 농협과 도시 농협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조합장은 도시농협 또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하 선급금은 산지 농업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받아 소비자에게 만족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농업과 산지농업 간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공히 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농협은 2004년 260억 원의 출하 선급금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조 7,550억 원에 달하는 출하 선급금을 산지농협에 전달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합치면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산지농협에 무이자로 지원된 겁니다. 아울러 서울농협은 소비지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기존 판매망의 하나로마트 신규 개설, 직거래 장터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지에서 생산한 질 좋은 먹거리를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와 산지,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도농 상생의 실천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농작물의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를 살포하면 생산량 증대, 병의 발생 감소, 상품성 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클로렐라의 농업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누구나 배양이 가능하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 클로렐라를 활용한 농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의 한 쌈채소 농가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보급받은 배양 장치를 활용해 클로렐라를 직접 배양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물에 클로렐라를 활용 중인 이 농가는 클로렐라를 뿌린 후부터 발화율이 11% 이상 좋아져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저장성도 70% 이상 높아져 장기간 저장해도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 상품성도 향상됐습니다. 클로렐라 사용하고 병해충도 많이 없어지고 농가 소득 면에서도 안 쳤을 때보다 쳤을 때 한 30% 정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쌈채소뿐 아니라 딸기 재배 농가 또한 클로렐라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클로렐라를 살포했다는 딸기 농가는 사용 이후 딸기의 물러짐도 적고 흰가루병 발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도도 좋아지고 보관할 때 신선도도 높아졌어요. 흰가루병은 한 번도 못 봤고요. 특히 과육이 무르고 흰가루병에 약한 품종인 킹스베리는 2018년부터 클로렐라를 처리하며 동남아 6개국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클로렐라를 뿌려준 엽채류는 30%, 딸기는 57% 이상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병해충 발생도 엽채류는 70%, 딸기는 9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장 과정에서도 엽채류와 딸기의 부패를 막아줘 신선도를 14일 동안 유지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클로렐라가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클로렐라에서는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물질과 더불어서 병원균들을 억제하는 면역력 증강 물질들이 생성이 되어서 현재 클로렐라를 농작물에 처리 중인 농가는 전국 75개 시군 3,889호이며 재배 면적도 3,685헥타르에 달할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향후 농진청은 클로렐라 활용 기술을 과수, 식량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농가 보급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클로렐라 자가 배양 방법과 품목별 자세한 살포 시기는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가격 민감 잡곡 품목의 수급 안정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잡곡 계약 재배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 대상 품목인 기장, 수수, 율무, 조, 참깨에 산지 의견을 반영해 귀리를 추가한 총 6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계약 물량 3,500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14개 농협으로부터 4,400톤을 신청받아 계획 대비 126%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농협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으로부터 7월 한 달간 2021년 상반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 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를 받습니다. 농수산물 생산 실적 신고 대상은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10,000리터 이상인 농업인 등이며 시간 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 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 재배 소독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난방기 및 10톤 이상의 농선 등을 보유한 농업인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협 하나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어 농가들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농협은 최근 마늘 성출하기를 맞아 서울 농협 유통 양재 하나로 클럽에서 서산 6종 마늘 대도시 특판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서산시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인 6종 마늘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판매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판전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서산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6종 마늘 홍보를 위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신토부리 국산 100%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중국산 제품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또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 유통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해 A씨를 적발 구속했습니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4만 명에 이릅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남 지역의 농업 인구가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가 수는 13만 6천 가구로 20년 전인 2000년 23만 3천 가구에서 41.4%가 줄었습니다. 또 농가 인구는 2000년 60만 6천 명에서 54% 감소한 2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농가 소득은 약 10% 늘어난 4,4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